12월 21일 일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도 강자들의 선전, 강자들의 홈이 공략해 나서면서 후차권에서 좀 변수가 발생됐었고 또 뒤집혔었던 경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정지민이 힘을 썼습니다만 정영규가 저측에 나서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9라운드는 민성기가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갔습니다만 오정석이 받아가는 데 성공하면서 2차권까지 진입,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2라운드는 김민배가 저측에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백유태가 넘어서지 못했어요. 오은섭이 직선에서 취입 나서지 못하다 보니까 김민배가 확실하게 우승 차지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회차 우승컵 점수 선수들의 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회차 경주별로 한두 명 정도만 다음 주에 있을 그랑프리에 출전하고 대부분 선수들이 아무래도 선발급 강급 또는 이번 시즌 올 시즌 마지막 경주로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4점대 후반이 돼야지만 작년 보니까 94점대 후반이 돼야지만 그래도 그랑프리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선수들이 올 시즌 마지막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라인 맞대결인 만큼 선수들의 신경전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정으로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최정환, 김다빈, 조준수,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준수 선수는 낙차 사고 당했었죠. 최정환, 김다빈,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인터벌 내용은 금요, 토요 경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설명 전에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이번 편성도 라인 맞대결이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주석, 한상진, 박훈재, 문현진이 노조 서두입니다. 오은섭, 김민배, 이상현은 비노조 서두래요. 김민배가 전일 저측에 나서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오은섭과 함께 경주 프로 나갔었는데 오은섭이 김민배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민배가 힘을 쓰게 된다면 오은섭이 막혀 나가고 이상현이 좀 받아서 가거나 홈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주석, 선행감 갖춘 선수입니다.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대세력 박훈재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주석 연이틀 푹 쉬다가 출전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김민배, 오은섭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저측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김민배가 전일 자신감 얻었고 또 오은섭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를 앉으면서 김주석이 저측이 타이밍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내선 잡고 박훈재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박훈재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착승과 진입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민배가 선행 나서고 김주석이 저측이 나섰는데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복 편차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김민배도 내선 잡았을 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넘어서되 깔끔하게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민배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김주석이 김민배보다는 조금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만큼 박훈재 홈이 막혀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만 하면 문현진도 박훈재 뒷자리만 꿰차게 된다면 김주석은 어차피 오은섭, 김민배 상대 저측 타임이 잡아 나갈 수밖에 없죠. 문현진까지 3차권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차만큼은 그래도 김민배가 시속감이 괜찮아요. 전일처럼 꾸역꾸역 넘어서게 된다면 오은섭이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이 퍼집니다. 박훈재가 홈미권 따라 나서게 된다면 김민배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민배하고 오은섭이죠. 컨디션 괜찮아요. 이번에 차만큼은 선행감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민배하고 박훈재의 동반 입상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 김주석이 7주 만에 출전이에요. 연이틀 푹 쉬다가 나섰다는 점에서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한 편성인 만큼 김민배 또 가면 오은서, 후미권, 박훈재가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서두르면 뭐 김주석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죠. 박훈재 불러드릴 가능성, 김민배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이번 편성도 박지웅이 시속감을 발휘 나갈 수 있죠. 점일도 차분하게 박지웅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주연우까지 완벽하게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다소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박지웅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고병수 호흡 맞춰 나가거나 박진호, 윤진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준성 힘을 씁니다. 남영찬, 김다빈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만큼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준성도 타이밍 잡고 짧게 가져가니까 우승을 맛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박준성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준성이 타이밍 잡기 전에 박중이 먼저 내선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중도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병수 달고 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지웅과 고병수의 동반 입상, 박지웅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상, 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준성이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중도 박준성 상대로 짧게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중과 박준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이 성인랭 나섰을 때 박중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중은 박준성을 타겟으로 훌러덩 넘어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병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는 3복승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중도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는 시속감 좋은 선수예요. 박진우까지도 노조 완승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은 박준성이 짧게 가져갔습니다. 금일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것 같아요. 박명찬이 몰고 가는 김다빈도 지중을 떼는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박준성이 김다빈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준성하고 남영찬입니다. 박준성하고 김다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지웅이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아요. 또 마크 추평이 아니라 자력 능력 같은 선수입니다. 고병수 챙겨서 박진우까지도 불러들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수다. 전일도 여유 있게 넘어섰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중의 선전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손재우가 금요경주 때는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은 힘을 썼습니다만 잡혔어요. 하지만 금일 박정현이 있고 김한율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조 선수들 김용건이 있습니다. 주현욱이 있고 최영진 있고 김연호가 있는데 선행력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재우가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김한율 달고 쏘게 된다면 충분히 손재우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체대 또 선후배 사이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김한율 고은러치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 손재우가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김한율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손재우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받아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주현웅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섰어요. 분명 손재우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받아서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율이 몸싸움이 좀 약하기 때문에 털리면 주현욱이 받아서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손재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용진도 가끔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요. 주현욱이 몰고 가고 김용건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손재우가 몸싸움이 약합니다.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잘만 하면 주현욱하고 김용건이라든지 주현욱하고 최용진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선행 전문 선수가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짧은 수윤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경주 풀어 나가기는 어렵죠. 이 점을 손재우가 제대로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훌러덩이면 김한율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한 체대 선후배 수도권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손재우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주윤욱이 가면 김용건이 쫓아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득점은 황정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그랬지만 금일도 연대 세력 중에서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오정석, 김계현, 조동우 하나같이 황정현만 바라보는 경주죠. 반면 정태양 전일 마크를 놓쳤습니다만 자력 가능하죠. 정경호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명래도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정현, 정태양이나 전경호 타겟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이 좀 힘을 쓸 것 같아요. 정경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김명래가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정현이 받아서 좀 털어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태양은 타겟으로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경호 후미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정경호입니다. 본인이 직접 힘을 써도 되는 상황인데 한 템포 늦췄다가 외선에서 반격 나서는 경주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정경호가 정태양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뒤다 붙인다면 황정현이 얼마든지 정경호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아닌 정경호 뒤를 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 정경호하고 황정현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마크 되면 황정현도 차가 나와요. 전경호하고 황정현 동반 입상 경자 중심 전 정경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경호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랑프리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하지만 황정현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랑프리 출전할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만큼 뭔가 정경호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만큼 정경호 황정현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정경호는 정태양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어이없게 털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힘을 쓰고 정경호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황정현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정경호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노려봐야죠. 정태양하고 정경호 힘을 썼는데 못 넘어서요. 황정현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오정석 전일 라인 전환에서 민성이 막게 되니까 잘 쫓아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정현하고 오정석이라든지 황정현의 뒷자리 김기현이 막혀 나갈 수 있죠. 직전에 차 김기현 절반의 성공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 되면 쫓아나서요. 황정현과 김기현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정현은 오정석과 협공을 펼쳐나가면서 정경호, 정태양 견제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정현이 가면 오정석에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태양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경호가 좀 더 작전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 그 최정환이 권호철, 최민호와 과연 헛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윤호신도 연이틀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 점 때문에 남승우, 박대한, 최부건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윤호신 아무래도 일요금주에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자 때렸을 때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속감 괜찮은 최정환 오히려 권호철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윤우신이 최정환 뒷자리 꿰차기 어렵죠. 권호철이 힘을 쓰고 최정환 여기에 최민호가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이 최민호까지 챙겨 나가기보다는 권호철을 타겟으로 짧게 가져간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둘렀다가 잡혔어요. 금일만큼은 권호철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윤우신 견제 나서게 된다면 뭐 최민아도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환과 권호철의 동반 입장 쪽에 최정환과 세종팀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이들 중심으로도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윤우신도 마크 출병 선수가 아닙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박대한이 쫓아 나서고 윤우신의 뒷자리를 남승우가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노조 서술에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힘을 썼었던 최정환이 타점 잡으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도 있죠. 윤여신도 마크 출병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대한, 남승화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최정환이 월등합니다. 세종, 최민호, 권호철과 호흡 많은 가능성 빨래줄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뭐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민호보다는 권호철과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윤우신, 남승호, 윤우신, 박대한 이어지는 삼복승도 과감하게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 이번 패서 백유태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도 추입이 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백유태, 과연 정윤재 활약이 나가고 이유정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규 전일 대단했죠. 주석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패서 정경규 또다시 백유태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재가 좀 힘을 써야 되는, 백유태가 몰고 가고 이유정이 막혀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정경규가 백유태까지 위협해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유태하고 정경규의 동반 입장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정윤재 선임감 괜찮다면 백유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윤재 금요경주 때는 마크로 잘 갔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다소 이도 저도 아닌 작전 펼쳐 나가다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백유태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정경규 물론 저측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윤재가 때려주는다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백유태 뒷자리를 유정이 막혀 나가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백유태가 충분히 정경규 견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유태하고 정경규의 동반 입상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유태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전일 깜짝 놀랐습니다. 정경규가 젖혔어요. 주성지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잘만 하면 김일규도 정경규의 뒷자리를 막혀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석진이 힘을 쓰고 정경규하고 김일규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노조 안승 가능하죠. 정경규하고 주석진이에요. 정경규하고 김일규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노조 완승도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유태도 부진 만나 나가기 위해서 뭔가 좀 서두르는 총력전 펼쳐 나갈 것 같아요. 정윤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윤재가 때려만 준다면요, 백유태 입장에서는 정경규 견제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때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유태하고 정경규의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라운드 이번 편성 원래 3번 자리에 강민성이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연이트 선전 펼쳐 나갔어요. 강민성이었었기 때문에 김민배가 상당히 좀 소홀한 견주가 될 뻔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후로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현수 2차권 진입한 선수 중에서 가장 득점이 높았어요. 운 좋게 결승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우준하고 김경갑 외에는 나머지 5이 비노조였었는데, 정현수가 출전하다 보니까 4대3의 라인 맞대결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정현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정현수가 장우준과 호흡 맞춰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민성기가 정현수와 힘 대결에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민성기 제외하고 딱히 힘을 쓸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현수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뭔가 부진 만에 나가기 위해서 총력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현수가 장우준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착승거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 창원 2주 전 왕중왕전에서 정현수가 다소 좀 타이밍을 재다가 힘을 쓰지 않다 보니까 2차기 아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장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타임 잡기 수월합니다. 정현수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을 경자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가능성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민성기가 힘을 쓰고 정현수가 짧게 가져가는, 정현수가 힘을 썼는데 민성기가 외선에서 차가 나오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현수 민성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가 장우준과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민성기 치고 나오는 타이밍 확실하게 빼앗을 수 있는 만큼 정현수가 대타 출전하면서 민성기가 아닌 장우준에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정현수, 장우준의 동반 입상 쪽 정현수, 민성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선전 펼쳐 나갔었던 민성기 선행감 괜찮아요. 선행감 괜찮게 된다면 정지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전일 정지민 때렸다가 고전했습니다. 금일은 마크로 가면 돼요.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강진원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좀 강민성이 빠지다 보니까 민성기가 상당히 좀 좋다 말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저쪽에 나서게 된다면 정재민 가능하죠. 강진원, 마크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가 장우준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인 만큼 노조 협공 가능성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정현수 장우준 김경갑이 빨래줄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김경갑도 상황에 따라서 3차권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올 시즌 마지막으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후미권에서 공략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차권이라든지 후차권에서 배당 얼마든지 만들어질 가능성 매우 높은 우스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